교육부의 정보화 사업에 반복되는 문제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K-에듀파인의 문제점이죠. 당시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었고요. 올해 나이스 개통 이후에 이 반복되는 오류에 대해서 지적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와 이 나이스의 대체적인 입장은 이 법 개정으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 중견업체만 참여할 수 있어서 기술력의 한계가 원초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제도가 바뀌었으면 이를 운영하는 사업 행정 당국도 바뀌어야 되는데 제도는 바뀌었는데 행정 당국은 전혀 바뀌지 않은 모습이 이 문제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소 중견업체가 참여하도록 참여가 제한이 되면서 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독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더욱더 교육부와 나이스의 이 사업의 집행이 중요한데요. 특히 보시면 알겠지만 4세대 나이스는 프로그램 수가 22,000개, 사용자 수가 80만 명이 넘는 정부의 주요 정보화 사업 중에서도 가장 시스템 사이즈가 큰 시스템입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이번 4세대에서 이 유치원 나이스가 새롭게 시스템화됐죠. 초중등 나이스와 유치원 나이스가 별도의 서비스고 이용자도 별도인데, 이에 대해서 별도 발주를 하는 것이 시스템 운용상 더 효율적이다라는 부분들을 개발업체나 안을 제시를 했는데, 나이스의 입장에서는 행정 소요를 줄이고자 통합 발주를 그냥 했어요. 이 행정 소요를 줄이고자, 이게 행정 편의상 아닙니까? 예,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행정 편의상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크게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나이스에서 진행했다라고 하는 그 테스트도 한번 보시면, 베타 테스트, 이게 사용자들이 운용과 관련해서 테스트를 하는 건데, 이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요청사항하고 조치사항이 건수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이게 베타 테스트를 평가하는 게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컨대 동일한 업체가 국방부에 이 운용시험 평가, 이 베타 테스트를 했을 때 국방부는 이 항목에 대해서 절차 성공, 절차 실패를 구분을 하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부적합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는데, 이 나이스의 이 운용 평가에서는 판단이 없어요. 나이스가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접수해서 조치했다라고 해서 건수만 맞추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러한 행정 편의적인 그런 나이스의 업무가 고스란히 현장의 사용자들에게 넘어가서, 서희철 선생님이시죠? 나이스 관련해서 현장 관리 업무를 하셨는데, 이 나이스 개통 직후에 업무 폭탄 부분을 호소를 하시면서 업무가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라는 그런 절절한 심경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행정 편의주의,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나이스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개통된 이후에 그 오류 사항들을 접수를 받고 있는데, 질의한 사항이 제가 중등부 특수교사인데 유치부 특수교사로 조회가 돼요라고 질의를 했더니, 이 답변 내용이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라고 답변을 합니다. 원데이터가 잘못됐는지 그걸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정보화 사업 왜 합니까? 원데이터 가지고 그러면은 계속 확인을 하면 되지. 이게 적절한 답변입니까? 예, 정보화 사업에서 할 수 있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저 답변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이제 시도교육청에 있어서, 이 데이터가 원래 이제 인사교육의 데이터와 실제 입력된 데이터가 같은지는 저희 그 교육청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 인사 담당자가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3세대까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4세대에서 이런 오류가 나면은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거고, 1차적으로 시스템 운용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나이스와 관련해서 유지보수 업체 계약돼 있습니까? 제 유지보수는 현재 무상유지보수 기관입니다. 하자보수 하고 있고, 기술지원센터를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기존에 했던 그 관행들을 바꿔서 유지보수는 유상보수로 해라라고 지금 그 지침을 바꾼 지가 언젠데, 여전히 만연히 그냥 개발업체에게 무상으로 하자보수해라. 하자보수 뭐 구체적인, 그래서 그 책임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지금 콜센터를 180명 운영하고 계시죠. 오류와 관련해서 신고받고 응답하는.
예,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콜센터가 사실은 유지보수 업체의 그 기술적인 부분과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현장에 답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유지보수 업체도 없으니 그냥 콜센터를 두고 이런 식의 답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4세대 나이스와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이 시스템 안경이라고 하는데 아시나요? 모르셨죠? 시스템 환경과 관련해서 나이스의 운용 평가를 보시면은요. 이 운영 관리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이 평가 항목에 대해서 검토 내용 보십시오. 요구 사항에 명시했다. 요구를 했죠. 했고 그다음에 개발업체가 설계를 했겠죠. 설계를 한 다음에 실제 많은 접속자가 접속해서 운용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걸 평가해서 적으라는 게 이 검토 내용인데 우리는 요구 사항에 썼다. 이렇게 적시한 게 이게 운영 평가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 베타 테스트가 무용지물이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시스템 환경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불편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캐리스의 컴퓨터 기본 사양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시도교육청은 윈도우 10 이상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는 다양한 운영 체제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대국민 서비스의 컴퓨터 기본 사양 혹시 본부장님도 모르시나요? 대국민 서비스는 저희가 멀티OS, 멀티브라우저를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운영 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총괄하는 본부장님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나이스가 지금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개발업체에서 보시면 20년 10월 업데이트 이전 버전이 최적 사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이 시스템을 구현할 때 어떤 운영 체제를 가지고 구현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안내를 해주시고 20년 10월 업데이트 이전 버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업체하고 모색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인식조차 지금 없으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게 20년 10월 업데이트 이전 버전이 최적 사양이기 때문에 22년 5월 이후에는 보안 업데이트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보안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조차 지금 인식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본부장님 그 나이스 총괄 하신 거 맞죠? 아닙니다. 저희 나이스 총괄은 교육행정본부장이 따로 있고 저는 경영전략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나이스뿐만 아니라 이 캐리스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2차 보험 있다고 교육부에서 조사 받으신 적 있죠? 예, 16년, 17년, 예, 16년도에 예. 20년도에 조사 받으셨는데 이게 중단이 되고 감사원 감사가 감사 예정이라 중단했다라고 하는데 감사원 감사는 전혀 그게 감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교육부 나와 있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 교육부에서 조사가 중단된 이유하고 예. 감사원 감사가 대상이 아니었는데 교육부가 불명적으로 중단해버린 거하고요. 나이스와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감찰뿐만 아니라 직무 감사를 좀 해야 돼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궁금해요. 예, 알겠습니다.